11번째 노트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패턴을 살펴보는데 아주 간단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할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두 개의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댑터 패턴입니다. 어댑터 패턴은 기존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드의 이름이 안 맞아. 또는 어떤 다양성을 우리가 쓰고 싶은데 그 클래스 계층 구조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애예요. 클래스 계층 구조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상위 리모컨 갖고 그 객체를 처리할 수 없죠. 근데 그 객체를 이제 처리할 수 있게 그 공통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댑터입니다. 어댑터. 그래서 이 클래스를 수정해서 그 상속 계층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하지 않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댑터 패턴이고요. 어댑터 패턴의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파사드라는 패턴인데 프랑스 말이에요. 근데 이 파사드 패턴은 여러 객체들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창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객체가 파사드입니다. 그래서 그 파사드 패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댑터라는 용어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실제 여기도 어댑터를 하나 쓰고 있는데 HDMI하고 USB-C, 그러니까 HDMI를 USB-C로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는 못 꽂는데 그 어댑터를 통해서 꽂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있고 또 다른 클래스가 있는데 서로 상호작용하기가 힘든데 그거를 이 두 개를 수정하지 않고 어댑터를 만들어서 상호작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대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어댑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댑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뭔가 간단한 소개 예를 하나 드리면 어댑터를 어디서 쓸 수 있냐. 그래서 A 회사가 어떤 응용을 개발했고 B도 비슷한 응용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합해서 사용하면 더 좋은 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 회사는 B 회사의 코드를 받아가지고 이제 결합해가지고 더 큰 응용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API가 서로 안 맞겠죠. A가 사용하는 어떤 함수 서명이라든지 또 B가 사용하는 게 서로 안 맞을 테니까 이제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보면은 A가 좀 갑이니까 B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름들을 다 바꿔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B 회사로부터 받았으니까 내가 A가 스스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한쪽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중간 매개체 코드를 만들어서 A도 안 바꾸고 B도 안 바꾸고 A가 그 중간 매개체 코드를 통해서 B의 코드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A가 갑이면은 B한테 코드를 받을 때 나는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 중간 매개체 코드를 B에게 만들어 가지고 같이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매개체 코드를 만드는 그런 형태가 바로 어댑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 어댑터 패턴은 크게 구현할 때 두 가지 변형이 있어요. 객체 어댑터라는 게 있고 클래스 어댑터라는 게 있습니다. 객체 어댑터는 has-a를 주로 사용하는 거고 클래스 어댑터는 상속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예제로 코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리 인터페이스가 있었습니다. 오리 인터페이스. 그래서 오리 인터페이스에는 꽥이라는 메소드하고 fly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오리 리모컨으로 칠면조를 조작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조작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칠면조는 메소드를 뭘 갖고 있냐면 고부를 갖고 있고 플라이를 갖고 있어요. 이름은 하나는 같고 하나는 다르죠. 소리 내는 메소드는 달라요. 그런데 오리 리모컨으로 칠면조를 조작하고 싶으면은 저 칠면조에 있는 고불이란 메소드를 꾀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겠죠. 칠면조를 그 자체로 또 사용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자체를 바꾸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만드냐? 어댑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 터키 어댑터는 객체 어댑터이에요. 즉 칠면조 그 어댑티를 헤스에이로 멤버 변수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사용하고 싶은 건 오리 타겟이 오리죠. 오리 리모컨으로 칠면조 쓰고 싶은 거니까 칠면조 이게 오리를 이제 오리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체화해줘서 요 두 개 메소드로 오리를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 메소드와 요 메소드의 구현을 아주 간단한 거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터를 만들 때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만 단순히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꽥을 부르면 안에서 꽥 대신에 고부를 부르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단순한 형태의 어떤 바꿔주는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 플라이는 단순하게 플라이를 부르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 거죠. 오리는 플라이 하면 멀리 나르는데 칠면조는 잘 못 날리니까 5번 플라이를 실행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댑팅 하는 과정에서 뭔가 많은 일을 이 과정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항상 이 책에 있는 예제들은 많이 이런데 그 매개 변수가 없잖아요. 매개 변수가. 근데 많은 경우에는 함수들이 매개 변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름은 같은데 매개 변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개 변수를 포팅해주는 그 역할들이 또 어댑터가 해줘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 벡터를 받는데 얘는 뭐 다른 걸 받으면 뭔가 그 받은 인자를 벡터로 바꿔가지고 전달해 준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이제 어댑터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그냥 두 개의 메소드, 얘도 두 개의 메소드 이렇게 되고 1대1로 대응이 될 수 있는데 또 공개 메소드의 수가 일치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두 개면 그 두 개만 칠면조가 동작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치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타겟이 지금은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지만 만약 클래스이면 이제 여기가 인플루언스가 아니라 익스텐스로 바뀌게 되겠고요. 익스텐스로 바꾸더라도 여기에 익스텐스는 서브 클래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서브 타이핑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리를 상속받으지만 오리에 있는 기능들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겉모습만 같게 만드는 거고 실제 코드는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클래스인지 인터페이스에 따르는데 만약 클래스면은 이런 식으로 익스텐스를 쓸 거고 익스텐스를 써야 이제 오리 리모컨으로 여전히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익스텐스로 가면은 모습은 장식 패턴과 되게 흡사하게 됩니다. 근데 장식 패턴은 우리가 패턴들은 모습들은 비슷할 수 있어도 목적은 달라요. 그래서 이 어댑터는 이제 안 맞는 인터페이스를 바꿔주는 게 목적이고 장식 패턴은 hasA와 isA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장식 패턴은 어떤 메소드의 기능을 보완해주고 이렇게 확장해주는 그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목적
자체는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댑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등장하는 게 클라이언트, 어댑터, 어댑티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고, 클라이언트는 원래는 쓸 수 없는 어댑티를 이제 어댑터를 통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동일한 내가 쓰고 싶은 리모컨으로 어댑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그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칠면조의 모습을 오리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댑터는 원래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는, 서로 호출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 것들을 서로 동작할 수 있게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댑터 패턴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댑터 패턴은 크게 두 종류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클래스 어댑터, 객체 어댑터. 그래서 객체 어댑터는 어댑티를 해세이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세이로 유지하면은 이제 객체 어댑터가 되겠고, 클래스 어댑터는 어댑티를 상속해서 만들게 됩니다. 상속해서. 그러니까 이 상속을 한다는 거는 어댑티도 상속을 해야 되겠고 타겟도 상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중 상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C++ 같은 데서 또는 파이썬 같은 데서는 다중 상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댑터를 많이 만들게 되겠고, 그러면 그런 어댑터를 클래스 어댑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속, 어댑티를 상속받는 거예요. 아까는 보면은 타겟을 상속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실제 이제 클래스 어댑터에서는 터키를 멤버 변수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터키를 상속해서 만들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객체를 내가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때부터 그 기존 객체 그 객체를 요 오리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아예 생성부터. 그래서 이제 객체 어댑터는 객체가 몇 개가 존재하냐면 두 개가 존재해요. 어댑티 객체가 존재하고 어댑터가 존재합니다. 근데 클래스 어댑터에서는 이제 어댑티 자체가 어댑터인 거죠. 어댑티를 어댑터로 생성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extends 터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만약 오리가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클래스였어요. 그러면 자바에서는 이 형태로는 구현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바는 다중상속이 안 되니까 클래스 어댑터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이 터키 어댑터라는 리모컨으로는 그러니까 오리 리모컨으로도 터키 어댑터 객체를 조작할 수가 있고, 터키 리모컨으로도 터키 어댑터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댑터를 양방향 어댑터라 그래요. 양방향 어댑터. 그러니까 원래 터키를 터키로도 조작할 수 있고 새 오리로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댑팅을 해놨기 때문에 터키 입장에서 얘를 조작하게 되면은 fly를 실행했으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죠. 멀리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터키에서 fly 누르면 조금만 가야 되는데 얘는 5번이 돼버리죠. 그래서 어댑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방향 어댑터라고 해도 원래 리모컨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은 생각하고는 다르게 동작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시행했을 때 원래 기대하는 것과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객체 어댑터는 해세이로 유지하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많아요. 터키에 또 여러 가지 자식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어떤 자식이든지 자식 종류든지, 터키도 여러 종류가 있다 치면은 다 쓸 수가 있어요.
다 쓸 수가 있는데 클래스 어댑터는 특정한 객체를, 구체적인 객체를 상속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객체 어댑터는 조금 더 유연한 방법이다. 해세이니까 거기에 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연한 방법인데 구현은 얘가 조금 더 심플하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물려받은 메소드를 부르면 되는 거니까 객체를 유지하고 뭐 이런 요소들이 없으니까 코드는 조금 더 간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객체 어댑터는 조금 더 유연해요. 다양한 어댑티에 대한 어댑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유지해가지고 어댑터로 쓸 수가 있고요. 물론 그런 경우 드물겠지만 중간에 그 어댑티를 바꿀 수도 있겠죠. 해세이니까 바꿀 수도 있는데 이제 상속하면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거고요. 클래스 어댑터는 아까 말씀드린 객체가 하나만 만들어진 거, 만들 때부터 오리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든 거고, 객체 어댑터는 칠면조를 만든 다음에 그 칠면조를 해세이로 유지해가지고 오리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어댑터를 만들 때 많은 경우에는 이름만 바꿔주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조금 더 아까 플라이 메소드처럼 뭔가 처리해줘야 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여기에는 안 써져 있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매개 변수가 필요한 게 달라서 매개 변수를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이제 어댑터가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터의 코드가 패스루라고 그러죠. 그냥 이름만 바꿔서 또 부르는 형태가 대부분일 수 있는데 어떤 메소드들은 상당히 복잡하게 어댑터가 처리해줘야 될 수도 있고요. 어댑터 클래스는 항상 하나의 클래스만 포장하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뭔가 두 개를 모아가지고 뭔가 그거를 하나의 객체로 모델링 해가지고 어댑터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기 나름이고 그 환경에 따라 다 다른 건데 많은 경우에는 싱글 객체를 또 다른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 개를 유지할 수 있고 여러 개를 만약 유지하게 되면은 요 끝에 설명드리는 파사드 패턴하고 유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웨이 어댑터, 만능 어댑터라는 것들 개념들이 있는데 투웨이 어댑터는 원래 리모컨으로도 얘를 처리할 수 있고 타겟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클래스 어댑터는 기본적으로 양방향 투웨이 어댑터가 되는 겁니다. 객체 어댑터는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럼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만능 어댑터는 3개 이상의 리모컨으로 쓸 수 있게 되면 만능 리모컨이라 그래요. 여러 개로 이제 여러 리모컨으로 특정한 객체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댑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어댑터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오리와 그 터키를 둘 다 임플리멘트 해가지고 만들면은 이제 저렇게 양방향 어댑터가 될 텐데 항상 양방향 어댑터에서는 안 맞을 수가 있다. 아까 플라이처럼 터키로 리모컨으로 플라이를 조작하게 되면은 조금만 가야 되는데 5번 실행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동화할 수 있고 이 C++는 예전에 기본적으로 어댑터 만들 때 이제 그 클래스 어댑터로 만드는데 이제 타겟은 퍼블릭으로 상속하고 어댑티는 프라이빗으로 상속해서 그렇게 만들게 되면 양방향이 아니라 클래스 어댑터인데도 양방향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C++는 상속 접근 제어에 따라서 자동으로 양방향 어댑터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어댑터이고, 그리고 플러그 가능 어댑터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어댑터가 어댑티를 몰라도 되는 어댑터. 만능 어댑터하고 조금 다른데, 어떤 객체를 집어넣든지 간에 다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어댑터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은 이제 동적 언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C++ 같은 건 잘 구현할 수가 없고요. 자바는 리프렉션 라이브러리가 있고, 파이썬도 비슷하게 그 클래스의 메소드들 뭐 이런 것들을 실행 시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집어넣을 때 객체와 어떤 메소드 이름을 집어넣어 주면은 이제 항상 후 메소드를 부르면 얘가 강아지를 유지하고 있으면 바크를 불러줄 거고, 고양이를 유지하고 있으면 미우를 불러주고, 개구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크록을 부르게끔 저런 식으로 이제 플러그 가능 어댑터를 이제 자바의 리프렉션 라이브러리 이용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프렉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는 되게 못할 것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다 이제 실행 시간에 클래스 정보를 가지고 와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 뭐 쓸모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 리팩토링, 우리가 코드를 개선할 때 이제 어댑터 패턴을 적용해서 좀 코드를 개선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냐라고 하면은, 내가 두 개의 클래스를 쓰는데 이제 이름은 좀 다른데 유사해요. 그러면 얘네들을 수정해 가지고 어떤 클래스 계층 구조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또 일이 커지니까 어댑터를 만들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A와 B를 하나의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댑터 개념을 이용해서 내가 원래는 서로 전혀 다른 애에서 또 이세의 관계가 좀 이렇게 계층 구조적으로 묶이기가 어려운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내 코드 내에서는 얘를 하나의 리모컨으로 처리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다. 그럼 어댑터를 이용하면은 이제 A와 B를 A 타입의 객체와 B 타입의 객체를 C 리모컨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팩토링이 되겠고요. 아까는 이제 A, B 기준으로 봤을 때는 A를 중점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든 형태가 되겠고요. 이 예제는 세 개 전혀 다른 애들이고 이름이 다 다른 애들인데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을 어댑터들을 만들고 이제 실제 애들은 여기 연결해 해제로 갖고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라는 클래스가 있었고, 논문이라는 클래스가 있었고, 보고서라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이 세 개의 그 서머리, 요약 정보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될 때 이제 어댑터를 이용해서 이제 북 서머리, 페이퍼 서머리, 리포트 서머리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들, 어댑터들을 만들어서 연결시켜서 하나의 리모컨으로 이제 요약 정보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혀 다른 애들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처리할 수 있게끔 이제 어댑터를 만들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댑터를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댑터를 조금 분리를 해내면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댑터가 너무, 또 이 경우에는 어댑터를 잘못 써서 너무 많은 거를 어댑터로 이제 묶어놓은 그런 형태가 돼서 오히려 번잡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조금 더 버전에 따라서 버전 1, 버전 2에 따라서 좀 다르게 어댑터를 만들어서 이제 중간에 어댑터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댑터를 이용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코드들을 이제 개선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댑터 패턴을 요약해 보면은 구조 패턴이고요. 구조 패턴에 해당이 되겠고, 언제 쓰냐? 기존 클래스를 사용하고 싶은데 클래스가 제공한 인터페이스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 리모컨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이 리모컨으로 처리하게끔 안 돼 있는 거예요, 클래스가. 그랬을 때 그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 어댑터를 만들어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리모컨으로 그 객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어댑터가 되겠죠. 그리고 객체가 어떤 공통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클래스와 상호작용할 때 어댑터를 이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가 아까 봤던 책, 보고서 그 예제예요. 그래서 책, 보고서, 논문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르고 인터페이스 서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는데 얘네들을 각각에 대해서 요약 정보를 만들어야 돼. 그랬을 때 어댑터들을 만들어주고 그 어댑터를 만들어서 쓰게 되면 내가 그 요약 정보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논문의 요약도 얻어낼 수 있고 보고서의 요약도 얻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 여러 하이 클래스가 제공하지 않은 어떤 공통 기능을 추가하고 싶지만 이 기능을 상위 클래스에 추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어댑터를 만들어 가지고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앞에서는 얘기가 안 됐던 거죠. 없는 기능을 객체 어댑터로 만들어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OCP를 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겠죠. 기능을 추가를 한다. 그래서 구현 고려 사항은 이제 만들 때 그냥 이름만 바꿔주면 되는 건지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 잘 고려해서 구현을 해야 되겠고, 매개 변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그 작업도 이제 어댑터가 해줘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댑터 패턴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 예제를 보여드리면 예전 C++에서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구현을 했습니다. 다중상속을 이용하는데 타겟은 퍼블릭으로 상속받고 어댑티는 프라이빗 상속받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게 되면 터키 리모컨으로는 얘를 조작 못하는 거죠. 양방향 어댑터가 안 되는 거고요. 양방향 어댑터가 되려 그러면 둘 다 퍼블릭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뭐 C++에서는 다중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중상속을 이용하는 형태로 어댑터를 만들 수도 있지만 뭐 얼마든지 객체 어댑터로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객체 어댑터는 어디서나 다 되는 건데, 자바는 이제 클래스 어댑터로 많이 만들 수가 없겠죠. 클래스 어댑터로. 왜? 다중상속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뭐 하나는 인터페이스고 하나는 클래스이면은 이제 뭐 클래스 어댑터를 쓸 수는 있겠지만 이제 둘 다 클래스이면은 다중상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썬. 근데 파이썬은 실제로는 저렇게 다중상속을 안 해도 이름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오리 타이핑이기 때문에 항상 가능하죠. 그래서 상촉받지 않고도 충분히 객체 어댑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 꽥 메소드만 추가해 주면은 여기에 덕을 안 해도 이 터키 어댑터를 덕을 기대하는데 던지면은 잘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파이썬은 오리 타이핑이기 때문에 이름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사드 패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패턴이기 때문에 금방 설명드리고 오늘 일찍 끝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지긴 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홈 시어터를 만드는 게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 시어터를 만들었는데 이 홈 시어터를 사용할 때
상호작용해야 되는 이제 클래스들이 많이 있는 거죠.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내가 직접 다 조작하기가 번거롭고 힘든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뭘 해주냐면은 파사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사드는 원래는 아까 얘가 하나의 서브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는 객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 얘네들을 쓰고 싶은 애들은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객체들 간의 관계가 다대다 관계가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창구를 하나 만든 거예요. 파사드를 만들어 버리면 쟤네들은 이제 원래 얘는 뭐 이 안에 있는 서브 시스템에 있는 객체들을 다 의존해야 됐는데 이제는 얘네들은 뭐만 의존하면 돼? 파사드만 의존하면 되고 파사드가 얘네들을 통제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의존 관계를 조금 관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파사드입니다. 그리고 파사드를 이런 서브 시스템이 있을 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여러 종류의 파사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사드를 한 3개 만들어 놓으면은 나한테 좀 더 맞는 파사드를 갖고 서브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브 시스템이 있을 때 파사드를 하나만 만드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홈시어터 만들 때는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화 시켜가지고 내가 꼭 쓰는 기능만 뽑아가지고 여기다 파사드에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개별적으로 어떤 메소드가 있는지 모르고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나는 뭐만 부르면 되냐면은 요 6개의 메소드만 불러서 쓰면 돼요. 영화 보고 싶을 때 그냥 누르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복잡한 것 중에 내가 알아야 되는 것만 뽑아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기초 교육을 할 때 복잡한 언어를 설명드릴 때 라이브러리에 대한 파사드를 교수들이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공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럼 학생들은 라이브러리를 자세하게 모르고 뭐만 쓰면 되냐면 파사드만 쓰면 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교육할 때 뭐 저학년 1학년들 교육할 때 예전에 복잡한 언어를 이렇게 강의할 때는 파사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메소드만 늘 인클루드해서 쓰면은 되게끔 해가지고 파사드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교육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사드는 그런 용도로 여러 개를 내가 다 세부적으로 알 필요 없고 상호작용할 필요 없이 이제 밖에서는 얘만 가지고 여기에 있는 메소드만 갖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클래스들, 객체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된 하나의 창구를 만들어주는 게 파사드입니다. 파사드. 핵심은 easier to use입니다.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 이 많은 객체들을 의존하지 않고도 이 객체들을 좀 더 쉽게, 간단하게, 간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파사드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사드는 하나만 만들 필요 없이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사드 패턴을 사용하면 하이 레벨 객체들에 대한 서브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막아주는 것이냐? 꼭 그럴 필요 없고 굳이 막지는 않습니다. 쓰고 싶은 사람 쓰게 하는데 좀 더 쉽게 쓰고 싶으면 파사드를 쓰게끔 하는 거고요. 필요하면은 또 아예 파사드를 통하지 않고는 서브 시스템을 접근하지 못하게 또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목적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인 파사드는 편하게 쓰고 싶은 사람은 파사드 쓰고 나는 얘보다는 좀 더 복잡하게 파사드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까지 필요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서브 시스템에 접근해서 쓰게끔 하면 되고요. 파사드 어댑터와 마찬가지로 단순 패스로는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각각 기능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아까 아답터 만들 때도 꽥이라는 메소드하고 플라이가 다르듯이 파사드를 만들 때도 파사드에 어떤 제공하는 기능들은 매우 복잡하고 한 메소드 부르게 되면 여러 객체와 상호작용해야 될 수도 있는 거가 있고 어떤 메소드는 단순 객체의 단순 메소드를 그냥 부르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요. 이거는 뭐 다 하는 거고 어댑터와 파사드의 차이는 개념적인 차이들이 있는 거죠. 파사드는 어댑터는 보통은 하나 객체 하나를 어댑터 만들어준 거고 파사드는 보통은 여러 개의 객체들을 사용하기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댑터는 기본은 이름이 안 맞아서 이 리모컨은 원래 처리할 수 없는 애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댑터의 기능인 거고 파사드는 여러 개들을 조금 쉽게 이름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주는 게 파사드입니다. 그래서 이 파사드를 살필 때 여기와 관련된 어떤 설계 원리, 프로그래밍 원리는 이제 저 최소 지식 원리 저 개념입니다. 그래서 꼭 이제 꼭 필요한 애들만 의존관계 맺고 사용하게끔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로우 디메트리도 있고 비슷한 개념들이죠. 설계 원리 설명할 때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로우 디메트리 얘기할 때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연쇄 호출이 조금 의존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station.getTheometter가 반환한 값이 이제 스테이션이 아니라 또 다른 객체이면은 실제 이 메소드에서는 스테이션 객체와 요게 반환한 객체 두 가지 객체를 다 의존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쇄 호출을 가급적이면 안 하게끔 그래서 이제 무브 메소드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연쇄 호출이 다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일반적인 연쇄 호출 중에 얘가 디스를 또 반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연쇄 호출이더라도 의존하고 있는 객체의 수는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연쇄 호출 중에 의존 관계에 문제 있는 거는 그 호출마다 반환되는 객체가 다른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설계 측면에서 우리가 리팩토링 할 때도 봤듯이 메소드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차라리 이렇게 이제 getTemp라고 하는 메소드, getTemperature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station.getTemperature 하는 게 더 맞게 설계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리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났네요. 그래서 파사드.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단순한 인터페이스이고 얘도 또 구조 패턴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사용해야 되는 클래스 간의 의존성이 강할 때 그 의존 관계를 관리하고 싶을 때 너무 객체들이 너무 많은 또 다른 클래스들과 의존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거를 뭔가 정리하고 싶을 때 또 파사드라는 걸 두게 되면은 한 애만 많은 애들에 의존하게 되고 나머지 애들은 그 한 파사드에 대해만 의존하면 되기 때문에 의존 관계를 관리할 때도 이 파사드가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유지 보수하는 것도 편해요. 왜? 파사드만 여기에 서브시스템에 뭐가 들어와도 얘네들은 안 바꿔도 되죠. 파사드만 조절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고요. 여러 서브시스템이 있을 때 각 서브시스템에 대한 서브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단순해 줄 수가 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런 얘기도 있고 이 뒤에 나오나? 뒤에.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레이어 형태로
시스템이 구성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막 객체들이 있고 객체들이 있고 객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이런 레벨 형태로 시스템이 구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요 각각에서 파사드를 둬서 이 레벨에서 아래 레벨에 접근할 때는 파사드를 통해서 접근하게 하면은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의존관계에 맞게 되면은 뭔가 수정이나 이런 변화 줄 때 이제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레이어 형태로 우리가 시스템을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레벨마다 위 레벨에서 아래 레벨에 접근할 때 개별적으로 필요한 객체들을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각 레벨의 파사드들을 하나 또는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 통해서 상호작용하게 만들면은 조금 더 효과적인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들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레이어 형태로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요 레이어는 DB 접근 레이어, 뭐 요건 로직 레이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얘네들이 막 개별적으로 이 DB 접근하는 객체들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단순화시켜서 파사드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레이어 간의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사드를 구현할 때 이제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고 구현이 복잡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파사드는 여러 개를 이 한 객체는 여러 개를 만들 수 다른 객체는 몇 개씩 만들 수 있어도 한 파사드를 여러 개 만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파사드는 보통 싱글톤으로 만들어서 걔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이 파사드가 아예 객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스태틱 메소드만 쭉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형태에 따라서는. 그래서 파사드가 꼭 객체가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의존관계. 이제 의존관계를 복잡한 의존관계를 관리하고 정리하는데 효과적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유지보수나 기능 개선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파사드 패턴입니다. 단점으로는 파사드는 너무 많은 종류의 객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 저걸 얻기 위한 방법이니까 불가피한 요소이죠. 얘를 없애면은 다 대 다가 되는 건데 이제 얘네들은 얘만 의존하는 거고 얘가 대신 해주는 거니까 이 단점은 억지로 쓰기 위한 단점일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두 개의 구조 패턴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파사드 패턴, 어댑터 패턴. 되게 패턴들 중에 복잡하고 할 얘기가 많은 패턴도 있지만 단순한 패턴입니다. 근데 단순하다고 또 많이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의외로 또 단순한 패턴들을 더 많이 쉽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댑터 패턴 같은 경우도 뭐 자바는 스택이 그 벡터를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벡터는 그 멀티 스레딩 하는 애니까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 그러면 내가 덱을 그 이용해 가지고 어레이 DQ를 스택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레이 리스트를 스택으로 어댑팅 해주는 스택을 만들어서 또 내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편하게 그 어댑터를 이용해서 나는 내부적으로 벡터를 쓰는 스택이 아니라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 스택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서 필요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